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9일 오후 4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니 동양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실사구시다. 실사구시를 한자로 써야 정확한 개념이 잡히는데 요사이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실사구시라고 하니까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자의 지혜는 사자성어에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 즉 네 개의 문자죠. 네 개의 문자로 어떤 세상의 원리를 딱 담아내는 데는 한자만한 언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 전용으로 가면서 이 한자를 버림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 생각하면 참 끔찍합니다. 저는 한글 전용으로 가면은 한국은 절대로 인류국가는 불가능하고 절대로 교양 있는 국민들이 나올 수가 없고, 그렇다면은 계속 정치 선동꾼들에게 넘어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사구시는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과 현실에 기초하여 나아갈 바를 모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실과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게 바로 현실을 무시하고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의료대란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지적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2,000명 정원을 늘린다는 말은 현재 3,048명을 뽑는데 2,000명을 보태면 5,048명을 뽑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의과대학으로 몰리는데 2,000명을 늘려버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의과대학으로 몰리면서 특히 이공계에서 인재 유출 사태가 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상당히 이 세상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뜻이죠.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만이 이 문제를 제대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공계 출신입니다. 이 이준석 의원이 국회에서 질문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뭔가 참신하게 느끼고 구체성이 있습니다. 이 이공계는 뭐든지 수치로서 이야기하고 과학으로서, 팩트로서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출신과 예컨대 법제 출신들의 이야기는 그 말 내용이 다릅니다. 이준석과 한동훈의 말을 비교하면 여러분들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준석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장관 후보자가 답변하는 그 동영상을 읽어보면 상당히 공부가 됩니다. 아, 국회 질의응답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2,000명 늘리는 걸로 해가지고 이공계 인재 이탈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 유상임 장관 후보자도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책은 말하지 못한 채 이공계 분야에서 외국 학생과 여성 인력을 활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빠져나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준석 의원이 의대 정원이 이공계 인재 확보에 미칠 영향을 묻자 우수한 이공계 인재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대 재료공학과 입시 결과 분석에 따르면
정시 기준으로 모든 의대보다 낮은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의대 정원이 2000명 정원되면 후보자가 재직했던 서울대 재료공학부 입학 성적은 더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리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이공계를 총지휘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의대 정원 늘리기 문제가 이공계에 큰 타격을 준다고 대통령께 말할 용의가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아주 이게 핵심이죠. 직언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에 유 후보자는 많은 교수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결국 학생들이 더 좋은 처우 등으로 쏠릴 수가 있어 앞으로 인재 수급 대책에 담아 학생들이 이공계로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런 원론적인 답변하지 말고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이 의료 대란의 부작용으로서의 이공계 유출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계속 이렇게 추궁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유 후보자는 단기 대책은 말하기 어렵지만 이공계 분야로 스마트한 외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학생들도 활용해야 하고 여성 인력도 활용해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다수 초점이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의원은 의대 정원 늘리기로 인한 이공계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의대 정원이 2000명까지 늘리게 되면 수능 응시자 수 기준으로 앞으로 서울대 이공계에는 1등급 학생은 아무도 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을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누가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딱 부러지게 그건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좀 빠져나갔습니다. 이공계 인재 유출 문제를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정당은 개혁신당 유일하고 이준석 의원은 작년부터 이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서 정치적 대표력이 약한 이 분야의 대변인을 지금 자임하고 있고 국회 분과위원회도 바로 그런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서울법대 출신들이 장악한 윤석열 정권이 R&D 예산을 삭감하는 등 미래를 포기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계속해 왔는데 이번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그런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이 국회에 진출해가지고 국회와 언론을 양대 무대로 삼아 펼치는 활약상은 양과 질에서 대단합니다. 그가 청문회에서 차분하고 공정하게 그러나 예리하게 질문하는 과정은 좋은 국정 브리핑으로서 정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준석 치고 국회에서 질의하는 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그렇게 짜증낼 필요 없이 아니 국회의원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후보자가 어떻게 저런 먹통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듣지 말고 들을 필요도 없이 너무나 차분하게 편하게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니까 한국 정치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말하는 유일한 정치인이라는 그런 댓글들이 막 달립니다. 이런 인상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은 이준석 의원이 정치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가 쓴 두 권의 책 제목이 거부할 수 없는 미래와 공정한 경쟁입니다. 이것은 이준석 정치의 지표와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재 정치인을 가진 국민은 천재 스포츠맨이나 천재 예술인을 보유한 것처럼 즐겁습니다. 이준석 의원으로 해서 한국 정치가 조금 좋게 보이는 면이 있고, 이게 정치가 배울 게 있네, 또 즐거운 면이 있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국민 행복의 정진 아니겠습니까? 39살의 이준석
의원에게는 길게 잡으면 약 반세기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몇 년 남았죠?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